당장 숲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열매 가득 따오라는 가장 가깝다는 사람의 조바심도 한몫할 테고요.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바로 나의 두려움과 의심과 조바심을 다루는 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무 켈리 아트리입니다. 여러분은 잘 노는 사람인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신나게 놀아본 기억이 있나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이 속에 푹 빠져서 있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던 기억. 아마 대부분 우리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죠. 마치 꿈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꿈속에 있다가 누군가 나를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는 것과 같잖아요. 오늘은 존 스트렐의 기에 다시 세상 끝의 카페를 가지고 그 꿈 같았던 나의 놀이를 생각해보는 시간과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만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한 문장으로 그려내는 한 줄 붓글림도 기대해주세요. 제 채널은 바쁘고 정신없는 여러분께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고자 하는 곳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로 위를 헤매던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찾아가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이고 반갑지 않은 전화는 계속 울려대고요. 신경은 날카롭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고 지도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묘한 카페가요. 지난책의 카페 손님이었던 존이 세상 끝의 카페를 만난 것처럼 하와이에서의 제시카도 그렇게 이 카페를 만났습니다. 휴대전화 연결도 안 되고 직원들이 손님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이곳. 처음에는 그냥 나갈까 했던 제시카는 그때의 존처럼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기꺼이 받을 줄도 모르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 혼자 애쓰며 살던 제시카는 도움을 요청하고 기꺼이 받는 기쁨과 도움을 주는 기쁨을 함께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동동거리기보다는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으면 된다는 말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고 미안해하는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쉬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무언가가 정말 신나서 쉬는 건 어떻겠냐고. 누구나 나만의 특별한 놀이터에서 신나게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놀이터라뇨? 메뉴판에 적혀있는 요상한 질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모습이고 그 속에서의 놀이는 무엇인가요? 놀이터는 아이들이나 가는 것이라며 높은 담을 쌓고 열쇠로 채워놓진 않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놀이터가 의미 없이 즐기는 향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은 놀이터를 찾을 때가 아니라며 이것을 해내야 하고 저것은 내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춰서 내 뜻과 상관없이 맞춰진 세상 속의 부정적인 채널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원하는 모습에 내가 채널을 맞추면 나만의 특별한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겠죠. 당신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아직은 놀 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요? 그런 당신에게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요. 누군가 흔들의자에 앉아서 3m 정도의 거리에 난 숲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숲은 울창하고 길은 아름답고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죠.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은 한번 가볼까 하고 집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그 사이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요. 숲길은 가보지 않은 곳이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고 아직은 시간도 많으니 다음에 가야지 하고 의자에 앉아서 길이 잘 보일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다시 안개가 없어지고 화창한 하늘에 숲길은 역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며 한 걸음 움직여 볼까 하는데 다시 안개가 자욱합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심지어 이 숲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맞는지 의심도 생깁니다. 그래도 안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생각하죠. 흔들흔들 의자에 앉아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숲길에 안개가 생기는지 보고 또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더 이상 안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의심도 생기지 않게 되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쩌죠?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걸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네요. 힘차게 걸을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정말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안개 속을 걷고 있나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안개 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이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죠? 저는 달팽이 걸음이나마 의자에서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낄 때도 화창한 날에도요. 그런 나를 응원해줄 성장 다큐 프라임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고요. 가다 보면 안개가 더욱 짙어질 때도 있겠죠. 그 길 위에 어느 세월에 도착하냐며 당장 숲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열매 가득 따오라는 가장 가깝다는 사람의 조바심도 한몫할 테고요.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바로 나의 두려움과 의심과 조바심을 다루는 일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장 다큐 프라임을 통해 알게 되는 나와 비슷한 달팽이 걸음의 이야기와 먼저 숲길에 다다른 이야기들이 걸음을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시간을 잊게 만드는 글씨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성장 다큐 프라임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일은 지금 제가 머물러 있는 놀이터입니다. 신나서 쉬는 놀이터는 3m 거리에 있는 숲길로 가는 달팽이 걸음이기도 할 테죠. 그럼 오늘의 한 줄 붓글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의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태도로 나아가는 걸음은 분명히 우리를 아름다운 숲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글씨가 당신에게 신나서 쉬는 나만의 놀이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켈리 아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